안녕하십니까. 인천연구원 연구기획국장 윤하연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기념식에 참석해주신 초청인사 여러분과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25년 전 오늘 인천연구원은 인천 21세기 연구센터라는 명칭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처음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싱크테크 역할을 수행해온 인천연구원은 시민 여러분들이 지지와 격려 속에서 지난 25년을 성찰하고 새롭게 각오를 가다듬어 앞으로의 25년을 구상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념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펼쳐질 이 행사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개회식에서는 개회사 및 축사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국외 교류기관과 전임 임직원 여러분이 보내주신 축하 영상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5주년을 맞이하여 원내 구성원들이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부대 행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천 아트 플랫폼 인천 서점에서 지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인천연구원 발간 도서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구원을 소개하는 홍보물 제작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홍보 동영상 공모전과 캐릭터 일러스트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 직원들이 따뜻한 마음을 모아 지역 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조성한 기부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관련 영상을 함께 시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크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전임 원장, 전임 이사, 퇴직 직원들을 초청해서 또 다른 시각에서 인천시와 인천연구원을 통찰하고 새로운 영감을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인천연구원 개원 25주년 기념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방송되는 점을 고려해서 국민 의례와 내빈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이 행사의 주최기관인 인천연구원 이용식 원장님의 개회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25년 전 오늘이 생각납니다. 저희 인천연구원 그때 출범은 아주 소박했습니다. 연구원은 달랑 3명이었고요. 그 장소는 그 연구기관의 건물 그 장소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연수구에 있는 아주 작은 규모의 건물을 이제 저희가 빌려서 2개의 층을 썼었죠. 그래서 2층을 저희 연구 공간, 사무공간으로 썼고 3층을 주로 회의실로 썼었습니다. 그래서 그 2층과 3층에서 저희가 그 개원 기념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25년이요. 그때 이름은 인천 21세기 연구센터. 이후에 인천발전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저희가 3년 전에 발전자를 떼서 이제 인천연구원으로 다시 시작을 하게 됐었죠. 로고도 한 3차례 정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아주 세련된 그런 마크로 제가 로고를 만든 것은 한 3년 전이었고요. 그래서 인천연구원이라고 하는 철자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로고를 새로 만들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출범과 비교해 보면 지금 저희 연구원은 규모나 내용 여러 성과 면에서도 굉장히 큰 그런 그 발전을 이제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여러분들의 그런 관심과 그 도움이 있었습니다. 다시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간 저희 연구원이 이렇게 성장해서 청년이 되기까지 잘 되기까지 크게 도움을 주신 그런 분들한테 먼저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그런 자리로서 우리 25주년 그런 기념식의 의미를 갖고 싶습니다. 우리 구성원들도 그동안 많이 변했고 많이 바뀌고 많이 늘어났죠.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런 선배들의 노력으로 저희 연구원이 지금 이러한 큰 구묘와 내용을 가지고 크게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후배 구성원들은 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선배들의 그간의 어떤 노력을 치하하는 그런 시간이 또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들의 그 노력들을 좀 돌아보고 또 스스로 높게 평가하고 그래서 스스로 좀 위로도 하고 그리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갖는 그런 자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또 한 차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기회를, 그런 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의 과거의 여러 모습들을 다시 좀 되새기면서 높게 평가하고, 그러면서 또 일부분은 또 성찰도 해가면서 오늘 이 자리를 이제 뜻깊게 보내고, 그리고 새롭게 또 더욱 우리가 보다 의미 있는 우리 연구기관으로 더 성숙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우리가 더 살려서 앞으로 더 노력하자고 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스스로, 우리 구성원들이 의미 있게 이렇게 즐기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박남춘 시장님의 축하의 인사 말씀을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천광역시장 박남춘입니다. 인천연구원 개원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25년간 한결같이 인천시의 든든한 싱크탱크이자 파트너 역할을 해주신 인천연구원 가족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인천연구원은 인천 역사의 산증인입니다. 때로는 시의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뒷받침해 주셨고, 또 때로는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 제시를 통해 시정 발전, 더 나아가 인천의 발전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연구원 여러분의 소중한 고민과 연구 결과는 인천시의 정책이 됐고, 여러 공간에, 그리고 시민들의 삶에 녹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은 더 큰 기회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천연구원의 통찰력에 인천시의 실행력이 더해지면 빛나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시는 인천연구원이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의 25년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의 축사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신은호 의장님께서 축하의 인사 말씀을 동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신은호입니다. 인천연구원 개원 25주년을 300만 인천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천시정의 싱크테크 역할을 해주시는 인천연구원 이용식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연구원의 역할을 통해 인천시정이 다듬어지고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인천시와 인천광역시의회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동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25주년 개원 기념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인천연구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 축하 동영상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2004년과 2006년 우호 교류 협정 체결을 통해 꾸준히 연구 교류를 추진해온 중국 텐진 사회과학원과 기타 규슈 시립대학 지역 전략 연구소에서 축하의 동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尊敬的李荣植院长，尊敬的仁川研究院的同事们，2021年的4月23日。是韩国仁川研究院建院25周年的纪念日。25年来，仁川研究院取得了丰硕的研究成果，积累了丰富的工作经验，赢得了广泛社会影响，为仁川市的发展做出了重要贡献，也为中韩友好交流做出了突出贡献。在此，我谨代表中国天津社会科学院，并以我个人的名义向仁川研究院建院25周年表示热烈祝贺。新的春天已到来，新的世界格局已来临，新的更加美好未来靠我们共同把握和建设。
我们愿意与仁川研究院进一步携手并进，为我们的城市、我们的国家、我们的东北亚、我们的人类世界走向更加美好的新未来而努力。祝愿韩国仁川研究院繁荣昌盛，祝大家健康幸福。감사합니다. 인천연구원 25 주니엄 축하드립니다. 제 이름은 야나이 마사토 입니다. 진센研究員と北九州市立大学地域戦略研究所は2006年に研究交流協定を締結し、それ以来15年に及んで共同研究発表会を積み重ねてまいりました。今後は人選研究員とともに地域経済に大きな影響を与える人口問題について共同研究を深めていく予定であります。人選研究員と地域戦略研究所の交流が今後ともより一層深まることを願いまして、私からの祝辞としたいと思います。감사드립니다. 예, 찡빵아 원장님 그리고 야나이 마사토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원장으로 계셨던 제8대 김창섭 원장님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원장님으로 계셨던 제14대 남기명 원장님이 축하의 동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인천연구원이 25돌을 맞이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2005년 7월부터 3년간 제8대 원장으로 일했습니다. 재임 중에 개원 10주년이 되었고 심곡동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죠. 당시 인천시는 인천경제자구역 개발, 인천대교 건설, 도시재생사업과 명품도시 개발, 아시안게임 유치 등 왕산 개발 정책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우리 연구원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습니다. 국내외 연구원 25년이 지난 지금 인천연구원은 연구실적면이나 조직면에서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자랑스럽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이영식 원장님을 비롯한 구성원 여러분이 더욱 합심 노력하여 인천의 미래를 선도하는 핵심 연구기관으로서 이 상을 더욱 높이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천연구원 가족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남기명입니다. 인천연구원 창립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1년간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연구원 가족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찾아내곤 했습니다. 지난 25년간 인천연구원의 역할이 그랬습니다. 시대가 던지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하면서 인천시정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을 여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인천연구원 창립 25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두 분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언제나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퇴직 임직원들께서 보내주신 축하 영상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12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부서에서 근무했던 맹혜정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인천복지재단이 확대 개편한 인천사회서비스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벚꽃이 한창 피는 계절인데요. 연구원 앞에 그 아름다웠던 벚꽃 길이 생각이 납니다. 인천연구원 25주년 축하합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인천연구원에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초빙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안우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현재 강릉 원주대학교 국제통상학과에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인천연구원에서 근무했던 당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튼 이번에 인천연구원 25주년 기념 정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인천의 정책 연구 더욱더 열심히 그리고 의미 깊은 많은 연구들을 해주셔서 인천시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주셨으면 더욱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인천연구원 25주년 축하드리고요. 파이팅! 인천연구원 25주년 축하드립니다. 저는 초대 행정실장을 지낸 강원구입니다. 벌써 25년이 됐네요. 초기에 인천 21세기 연구센터 만들면서 초대 김학준 원장님 모시고 오는 그런 과정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금은 벌써 중견 연구원으로서 인천에 아주 싱크탱크가 됐죠. 자랑스럽습니다. 연구원에 한때 잠깐 몸담았던 것 자체가 내 인생에서 아주 큰 즐거움이고 좋은 기억입니다. 앞으로 250년까지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연구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연구원에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사회복지 분야의 연구위원으로 근무했던 권현진입니다. 저는 지금 인천재능대학교 사회복지과에 교수로 재직하면서 인천의 사회복지사를 배출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연구원이 개원 25주년을 맞이하셨다고 해서 이렇게 축하 영상을 보내게 되어 매우 뜻깊고 기쁩니다. 우리 이용식 원장님 이하 모든 연구원에 재직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항상 응원하고 또한 25주년을 맞이하여 매우 기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발전을 계속 기원하고 또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연구원 동료 여러분. 저는 2011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여러분과 함께 근무했던 도시경영연구실의 이용갑입니다. 지금은 원주에 소재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원의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천연구원이 25주년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천연구원의 새로운 도약을 기원하며 파이팅! 인천연구원 25주년을 축하합니다. 우리 아직 만나요! 네, 지금은 인천연구원이 아닌 다른 곳에 계시지만 언제나 인천연구원에서의 소중한 추억을 늘 간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새삼 그리운 얼굴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앞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개원 25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부대 행사가 있었습니다. 홍보 동영상 공모전, 캐릭터 일러스트 공모전, 연구원 발간 도서전, 기부금 전달식 등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을 짧은 동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인천연구원 홍보 동영상과 일러스트 캐릭터 공모전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행복하고 편안한 세상을 만드는 과정에 언제나 인천연구원이 있습니다. 인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을 연구하고 깨끗한 도시를 위해 정책을 제안하고 동북아에서 더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 우리의 연구가 정책에 반영되기까지 어느덧 25년을 함께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 인천에는 인천광역시의 시정 전반에 관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곳이 있습니다. 짜잔! 인천연구원을 소개합니다. 인천연구원은 인천광역시의 지방자치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도시정책 종합연구기관으로 시민들을 위한 정책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연구원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25년간 인천 시민의 삶을 연구해온 인천연구원. 인천 지식공동체의 플랫폼으로서 인천의 미래 시정을 선도해 나갑니다. 정책을 선도하는 미래연구, 시민과 함께하는 체감연구, 시정 현안 및 위기 대응 연구를 통해 새롭게 희망을 품은 도시성장의 모델로서 인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사람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인천연구원이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인천의 사회, 경제, 문화, 환경 전반 모두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실용적 정책으로 보답하는 이곳은 인천연구원입니다. 인천의 지방자치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도시정책 종합연구기관, 인천의 싱크탱크, 인천의 연구중심, 인천의 발전을 돕는 인천연구원. 인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오늘도 열심히 달리는 인천연구원의 주요 사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이라는 말, 인천이라는 지명 뒤에 곧바로 이어진다. 중간에 다른 표현, 즉 인천 빵빵 연구원 같이 빵빵이 들어가 있지 않다. 그건 바로 인천에 관한 그 어떤 분야 하나 놓침없이 모든 영역에서 인천의 정책 성장에 이바지한다는 것이지. 인천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훌륭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똑똑한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고 있어. 주요 사업은 과제라는 이름으로 시민과 시정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책임감을 느낄 수 있지. 기초, 정책, 기획, 현안, 수탁 등 인천시가 필요로 하는 정책에 관한 연구를 과제로서 수행하고 있다는 거야. 연구를 통한 성과는 대외 협력을 통해 그 결과를 적용하고 확산하며 시민들에게 공유하기도 하지.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대 행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받았는데 1등으로 나온 것이 지역기부 25였습니다. 저희가 하는 기부가 소상공인들과 어려우신 분들에게 뜻있게 사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캐릭터 일러스트 공모전 수상작들은 인천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연구원 발간 도서전 현장 스케치 영상은 유튜브 인천연구원 채널에서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홍보 동영상 공모전 수상작들의 경우에는 유튜브 인천연구원 채널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차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부터 인천 연구원 미래상을 주제로 세 분의 게스트를 모시고 이용식 원장님께서 진행하시는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연구원이 오는 날까지 꾸준히 성장하는 데 큰 공헌을 해주신 세 분의 게스트 한 분 한 분은 훌륭한 인품과 학식, 사회활동을 통해 우리 연구원의 큰 자랑입니다. 청중 패널로 함께하고 계신 연구원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연구원 25주년을 맞이해서 옛날 얘기도 해가고 저 이후에 우리 연구원들, 구성원들이 아주 건강하게 그런 그 자세를 좀 이렇게 잡는 그런 자리로서 오늘
이 시간이 이렇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연구원 25주년이 됐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이죠. 그동안 25년 동안 저희는 여러분들의 그 관심 또 노력 속에서 양쪽으로나 그리고 또 내용면에서 큰 그 차이, 규모, 그 성장을 이뤘다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그동안 저 연구원의 이런 성장 과정을 지켜봐 주신 분들, 그리고 또 같이 참여하면서 같이 힘을 써 주신 분, 또 초기에 아주 어려웠던 시기였는데 그 시기에 또 저 연구원 그 기관장을 맡으셔서 여러 노력을 하신 분들, 이렇게 이런 분들을 모시고 오늘 그 말씀을 듣는 자리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소개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계신 분은 우리 연구원 3대, 4대 원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이철규 전 원장이십니다. 그 시기가 저희 연구원의 그 설립 이후에 가장 그 아주 어려웠던 그런 시기고, 그래서 초기에 좀 어려운 그런 여러 연구원의 운영이며 연구 구성원들의 문제 이런 것들을 안고 출범했던 그런 시기여서 또 그 시기에 여러 그런 그 연구원의 여러 큰 그 과제들을 잘 그 해결해 주신 2대에 걸쳐서 이렇게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최원식 교수님은 지금은 이제 명예교수로 계십니다만 이 지역의 또 뭐 이 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이시죠. 그 문학평론가로서 이름을 이제 아주 널리 이렇게 알리고 계시긴 합니다만 지역에서도 여러 이 지역의 여러 문제와 과제, 또 지역의 여러 문화적인 측면의 여러 뭐 지역적인 한계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시면서 인천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여러 측면에서 발전을 위해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고, 저희 연구원에서는 아주 연구원 초기부터 여러 면에서 관여하시고 또 크게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 최원식 교수님이십니다. 이숙진 박사님은 저희 연구원 초기죠. 연구원에서 그때 여성 복지 이 분야를 맡으시면서 그 시기에 이미 저희 연구원을 대표해서 그 분야에서 여러 그 연구 활동 또 여러 대외적인 활동에서 아주 크게 연구원을 위해서 그 노력도 하시고 또 이름도 이렇게 널리 알리신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후에 바로 청와대로 가셔서 이 여성 가족 이 분야, 여성 운동 분야 이런 분야에서 아주 정부 고위직을 두루 역임하셨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출신으로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큰 역할을 하신 분이죠. 오늘 그때 말씀해 주시고 또 밖에서 이렇게 쭉 그런 여러 활동을 하시면서 밖에서 연구원을 쭉 이렇게 돌아보면서 보시면서 한 그런 말씀도 해주실 겁니다. 이숙진 박사십니다. 지금 사회를 보고 있는 저는 이제 16대 원장입니다. 근데 25년 됐으니까요. 25년에 16대 원장이라면은 네, 원장이 얼마나 자주 바뀌었는지 다 계산해 보면 나오겠죠. 저 연구원 한참 힘들었을 때, 그리고 힘든 시기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 기관장이 아주 자주 바뀌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1년 동안 저희 원장이 4명이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한 해에. 4명? 예. 1년에 4명이요? 4명이요. 4분. 어려운 경험들을 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그리고 그 어려운 경험 가운데는 여기 이렇게 제 같이 앉아있는 우리 구성원들의 어떤 문제, 이걸로 이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제 연구원의 리더십의 문제, 그리고 그것이 이제 소위 지역의 어떤 그런 정치 권력과의 관계에서 불거지는 그런 문제들로 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제 연구원 출범하면서도 이제 역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출범하자마자. 그래서 이제 그걸 극복하는 그런 과정에서 최원식 교수님하고 그리고 3대, 4대 원장을 지내신 우리 이철규 원장님께서 그때 큰 역할을 하셨는데요. 먼저 그러면 그 연구원 출범했을 때 그 말씀을 우리 먼저 들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최 교수님이 또 거기가 잘 알고 계십니다.
직접 또 이렇게 관여도 하셨고요. 초기 김학준 우리 원장님 모실 때 연구원 출범하면서 그땐 인천 21세기 연구센터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을 때요. 그때 돌아가신 최기선 시장님이 이제 그 연구센터 출범하면서 아예 김학준 그때 초대 원장님을 염두에 두시고 그때 출범한 것이었죠. 우선 제가 연구원을 털어 다녔어도 이 자리에서 이런 풍광을 바라보긴 처음인데 풍광이 정말 좋네. 이런 자리에 초청해 주신 기쁘게 생각하고요. 오늘 25주년을 맞이해서 비화를 하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뭐 공개를 해도 괜찮을 듯 싶은데 창립 직전이었는데 어느 날 작년에 돌아가신 김승묵 변호사께서 어디 갈 데가 있으니까 내일 비워놓고 나오라고. 그 양반은 이게 진짜 남의 말을 옮기는 법이 없어요. 정말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신뢰를 받죠. 저 양반한테 어떤 비밀을 얘기해도 그게 나오는 법이 없거든.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 아주 존경하는 선배니까 따라 그 다음날 나가봤더니 서울대 철학과에 이태수 선배도 와 계시더라고. 그래서 점심을 먹으면서 무슨 그래서 오늘 중대한 일이 있구나 그랬더니 누구를 초대 원장으로 이렇게 염두에 두고 우리가 지금 초대사라고 그럴까 이렇게 셋이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송도에 근사한 집이 지금도 있는데 집 앞에 정문에 현판이 하나 있는데 한국외교사연구소라고 돼 있어요.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 주인은 서울대 외교학과의 김용구 교수님. 얘긴즉슨 최기선 시장께서 새로운 연구원을 만드는데 이 연구원을 정말 굴지에 인천뿐만 아니라 한국 굴지의 연구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굴지의 원장을 모시기로 그것을 우리 셋이서 이렇게 나는 괜히 끌려간 거고 그날 근데 굉장히 즐거웠어요. 인천의 대선배 김용구 선생은 대선배시고 아주 진짜 인천 출신의 참 훌륭한 학자가 계시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즐겁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본건을 꺼냈더니 사양하시면서 나는 서울대 외교학과에서 정년을 하고 싶다. 서울대 외교학과에서 정년을 한 사람들이 없어요. 전부 이렇게 중간에 뽑혀나고. 당신은 이제 우리나라 외교사 연구에 말하자면 태두예요. 그걸 이용희 선생을 이어서 그 태두인데 자기는 그래서 여기를 맡고 싶으니까 정말 내가 고맙지만 인천이 외교사의 핵심 현장의 하나였기 때문에 근대 외교사에 그것을 위해서도 정말 당신도 저기 하고 싶지만 나의 이런 것을 이해해달라. 학자로서 나는 서울대 외교학과에서 정년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 아주 거절을 당했는데도 서로 기분 좋게 헤어졌어요. 그리고 김용구 선배님은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셔서 서울대 외교학과에서 최초로 정년 퇴임한 학자 한국 외교사의 태두로 그걸 물러나시고 나서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초대 원장으로 가셔서 일을 하셔도 지금은 이제 물러나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외교사 관계에 아주 중요한 문헌들을 계속 정리하고 업적을 내시는 그런 분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최기선 시장이 이 연구원을 만들 때 그 뜻이 그렇게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외교학과의 그 태도를 모실 정도로 이 연구원을 정말 간단하게 만든 연구원이 아니고요. 그 말을 제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연구원은 그런 연구원이고 제 기억엔 그래요. 하여튼 평생 공무원이나 할 줄 알았는데 최 시장님 밑에서 이 보좌를 하다 보니까 이 연구원 프로젝트가 저한테까지 밀려왔는데 와서 하여튼 제가 최 시장님의 사랑을 받아서 여기 예산도 좀 늘리고 또 연구원들도 많이 충원을 하고 뭐 그런 역할을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만 이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시의회라는 조직이 생겨졌는데 거기도 뭐 역할을 하려고 그랬던지 능력이 좋아서 그랬던지 모르지만 연구원에 대해서 사사건건 개입하고 그래가지고 연구원에 대한 이해력이 좀 부족해서 연구원이 성장하는데 좀 어려움도 있었고 하여튼 그랬지만은 뭐 그런 외부 요인도 있었지만 또 저는 또 내부적으로는 조직이 커지려면은 평가 시스템 같은 것들도 좀 마련해 가지고 능력 있는 분이 좀 더 클 수 있고 이런 분위기를 좀 조성했으면 좋겠는데 싶어가지고 괜히 평가 시스템 만든다고 그러다가 야단만 먹고 용만 먹고 이제 그런 기억도 나고요. 뭐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정착이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시작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제가 그렇다고 뭐 옆주머니로 뭘 집어넣거나 그 사심을 가지고 일했거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여기 이 원장님, 최 교수나 이런 분들이 항상 그 진정성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옆에 계셨기 때문에 그나마 일을 좀 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난 박수 받잖아. 저희도 굉장히 이제 좀 상처도 입었지만 굉장히 위축돼 있고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이제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만 듣고 있고 또 우리 구성원들 내에서도 큰 우리 과제를 남기는 것들을 이제 문제를 일으켰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또 여러 그 능력에서 문제를 보였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거 이제 저희가 그 연구원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았었어요. 9명으로 시작한 연구원에서 4명을 이제 재계약을 안 했으니까 거의 절반을 그냥 탈락시킨 거지 않습니까? 그건 참 어려운 일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이제 뭐 좋건 싫건 이렇게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해서 참 그 시기 돌아오면은 참 여러 면에서 좀 괴롭고 이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철규 원장님이 오셔서 잘 정리하고 남아있는 구성원들한테 밝은 이런 미래도 좀 보여주시고 또 그러면서 내부 이 구성원들이 그래도 좀 활력을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이런 그 연구원을 좀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이제 많이 하신 것이죠. 제일 기억나는 게 이제 우리 좀 새롭게 시스템도 좀 정비하고 하면서 내부 어떤 이런 훌륭한 동력을 우리가 좀 잘 삼아서 새롭게 시작하자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드느라고 또 굉장한 노력을 하셨어요. 처음에 우리 집들이처럼 원장님이 직접 집에서 우리 그 구성원들을 전원 초대를 해서 음식도 음식이지만 술도 우리가 엄청 노래하고 시도 낭송하고 그 힘차게 이렇게 새로운 출발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시의회하고는 의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저희가 이제 지적도 당하고 아주 힘든 소리를 듣고 이렇게 해서 의회의 협조 속에서 연구원을 좀 또 새롭게 좀 이렇게 구상하면서 가자 이렇게 그런 노력으로 저희 소관 그런 상임위원회 그 시의원들을 전부 초대해서 시의원들과 같이 우리 아주 오랜 시간을 같이 가지면서 연구원 얘기도 하고 또 그동안 서로 오해했던 부분들을 이제 아주 건설적인 분위기에서 푸는 그런 자리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 시기를 지나고 우리 이제 이숙진 박사님 오신 거였죠? 그때 근데 어떻게 4번을 면접을 보셨다고요? 글쎄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두 분께서 그 면접에 참여해 주셨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말씀 듣고 보니까, 저희가 들어왔을 때는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이 조금 해결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들어오고 나서 전혀 그런 거를 몰랐고요. 그냥, 어떻게 인천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을 이렇게 많이 뽑아줄 수가 있지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냥 감사히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 방금 말씀 듣고 보니까 그 전에 굉장히 많은 아픔이 그래서 많은 분들을 정리하시고 그분들이 나가신 대신에 저희가 자리를 잡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굉장히 놀라운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이제 2000년도에 들어왔는데요. 2000년도에 졸업을 하자마자 이제 취업을 위해서 여기저기 이제 찾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땐 인천발전연구원이었죠.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제가 이제 전공이 여성이면서 세부 전공이 노동이었는데요. 이런 분야를 뽑는 연구원이 없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면서 지원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이제 거의 4번 정도의 면접이었는데 면접이 굉장히 지금 뭐 얘기하자면 차라리 필기 시험을 보시지 왜 그렇게 면접을 여러 번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모저모를 살펴보셨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같이 오셨던 분들 중에서 여전히 지금까지도 연구원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저를 뽑아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저희 연구활동 시작했고 인천이라고 하는 도시에 대한 어떤 인연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지방자치단체 출연의 연구기관이 아마 최초가 아니었나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좀 이렇게 자기 자랑하는 것 같긴 하지만 지금 이제 25년 지나서 저희 인천연구원이 다른 이제 시도연구원들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또 이제 그 시도연구원의 연구원들이 모여서 이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그 협의회에서 이제 여러 이제 그 협의체 내에서 같이 공동 연구도 하고 또 공동으로 이제 연구원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논의하는 그런 자리도 1년에 이제 몇 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오면은 이제 저희 인천연구원의 위상이랄까,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해석되는 그런 위상 이런 것이 높다는 걸 이렇게 실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연구원이 초기에 그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걸 나름대로 이렇게 천천히 잘 다져가면서 그걸 잘 이렇게 세워왔기 때문에 이후에 연구원도 이제 출연 연구원들이 외부적으로 여러 구성이며 내용의 그런 변화를 요구받기도 하고 그게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 그런 걸 요구받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각 시도 연구원들이 아주 더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계기마다 돌아보면 저희 인천연구원은 좀 더 좀 좋은 쪽으로 그리고 연구원들 그 구성원들의 그 좀 더 건강한 그런 생각과 의지를 모아서 그런 것들을 좀 선도적으로 잘 이렇게 해결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이 지금은 이제 좋은 이런 평가들 그리고 좋은 의미로 남아서 다른 연구원들이 인천연구원을 이제 여러 면에서 이렇게 잘 바라보고 있고 주시하고 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참 다행인 것이죠. 그리고 특히 오늘 같은 날을 이제 보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좀 자부심도 갖고 그리고 스스로 그간의 그 노력이랄까 우리 이런 것들에 대해 좀 스스로 좀 위로도 해가면서 좋은 기관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서 그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이런 사건들을 보게 되기도 해요. 연구원이 이제 그 초기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지금은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비교적 좋은 평판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좋은 모습 속에서 지내되고 있지만 그 초기에 어려움을 겪고 그 이후에 또 여러 외부 내부의 변화를 겪으면서 그 중간중간에도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그 부분을 잘 겪어온 것이
저희 연구원에서는 지금도 아주 귀중한 그런 자산으로 남아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한 10여 년쯤 전에 저희 연구원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거든요. 이게 이제 민선 5기 이게 이제 민주당으로 이제 우리 지방정부가 바뀌면서 오히려 저희 구성원들에게 좋은 계기였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기라고 봤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때 가장 어려운 시기였던 것을 우리 그때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잘 얘기를 하는데요. 그 시기에 지역의 뭐 연구원만이 아니라 뭐 여러 이제 그런 혼란스러운 모습도 있었잖아요. 그때 연구원과 관련해서 그 기억나시는 일이 있으세요? 이런 지방자치체에서 주체는 지방자치체죠. 인천시죠. 인천시가 설립한 이런 연구원들이 다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문제인데, 이게 말하자면 그 지방 권력과 이 연구원 사이의 관계의 문제죠, 그죠? 첨예하게 부딪혔다고 그럴까? 새로운 진보 세력이 집권을 했는데 거꾸로 연구원에는 굉장히 압박이 되는, 굉장히 다 당황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 때문에 아마 더 연구원 나름대로 연구원과 지방정부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될 것인지. 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시에서 설립했기 때문에 시에 종속되는 건 아니지만 시민이죠, 그죠? 인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는 건 기본이죠, 그죠? 그냥 무슨 상하탑은 아니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연구원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도구성이라고 그럴까? 근원적인 도구성은 인정을 하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연구원이 시정부의 용역기관처럼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죠? 또 더군다나 시정부의 사람 쓰는 문제가 이게 항상 문제 아니에요, 그죠? 우리 또 이 태종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3, 4대 성군이 중요한 역할이 바로 공정한 인사 절차예요. 난 4번씩이나 이숙진 박사가 그렇게 고생했는지는 몰랐는데 하여튼 아마도 우리 이철규 원장 시대에 뽑은 사람들 중에는 그 다른 절차에 의해서 뽑힌 사람들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되거든요, 그죠? 이게 말하자면 연구원과 시정부 사이의 근원적인 도구성 위에서도 상대적 자율성이 존중되지 않으면 연구원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데나, 그죠? 그럴 적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인사에 대한 인사의 독립성이죠, 그죠? 인사의 독립성은 그걸 바로 우리 이철규 원장 때 정립이 됐고, 그래서 이렇게 이숙진 박사 같은 훌륭한, 정말 그때는 도저히 취직할 수 없는 거네. 네. 여성에다 노동에다. 네, 아유, 네. 최악의 조건이네. 네. 왜 뽑았어요, 근데? 그 말 나왔으니까 참 저도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사람 뽑는다 그러면 더군다나 아주 그 고학력직을 뽑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데서 전화가 와요. 굉장히 높은 데서. 그러면은 제가 저를 알아서 전화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원장이라는 것 때문에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누구인데 그러면 그냥 내가 그냥 깜빡 죽는 그런 사람들이 전화하는 거예요. 사람을 잘못 봤지. 그래서 이제 누구가 아마 요번에 거길 지원을 했는데 뭐 등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말을 끊죠. 그러면은 어르신 이건 저희들한테 맡겨주시죠. 제가 아주 공정하게 잘 보겠습니다. 예. 맡겨주시죠. 그리고 나중에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맞고서 아니 딱 막아버리고 우리 시장님한테는 제발 좀 사람 좀 보내지 마세요. 등등 그런 걸 이제 철벽처럼 쳐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치하고 관련되는 것 자체를 끊을 수는 없는 거고, 정치하고 관련되더라도 당당하게 아주 깨끗하게
그리고 공과사를 분명하게만 할 수 있으면은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정치하고 어떻게 관련을 끊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인사 신분 보장해주고 뭐 이런 등등 몇 가지 인사 원칙만 지키면은 충분히 그걸 막아나갈 수가 있는 거니까. 저는 사실 인천연구원에 와서 정책 연구의 기본을 배웠던 게 가장 큰 저한테 배움의 그 기억이었고요. 그것도 정치예요, 그것도. 예, 저는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 뭐 중앙정부에서나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게 정치와 정책의 관계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책도 운동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자라는 생각을 이 인천에서부터 좀 배웠다라고 하는 게 제 기억에 가장 많이 남고요. 이제 많은 말씀들 해주셨지만 사실 시 정부와 연구원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정을 끌어가야 되는 그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정을 뒷받침해줘야 되는 그래서 시에서 요구하는 바대로 어떤 그 아웃풋을 내줘야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도 또 뭐 시 재정을 가지고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감당해야 될 몫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제 기억에 우리 이철규 원장님께서 또 그리고 이후에 그 연구원의 여러 가지 기반을 마련해 주시고 또 밖에서는 우리 조은식 교수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하는 그런 인천 나름대로의 굉장히 어떤 정부와 그다음에 연구원과 밖에 시민사회와 그러니까 제가 일할 때는 시의회도 상당히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 어려움이 있고 막 힘들 때 제 고민이라고 하는 것이 과제를 어떻게 정하고 막 이런 고민을 할 때 밖에서 거의 그 지지 모임 같은 거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지지 모임이라고 하는 게 시 정부에 계신 분 한 분, 그 다음에 의회에 계신 분 한 분, 또 시민사회 여성 단체 쪽에서 계신 분들 한 분 이렇게 해서 이 3자가 모이셔가지고 힘든 거 있으면 와서 얘기해 막 이런 정도로 서포트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방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재정이라든가 뭐 인구 과제에 대한 어떤 뭐 서포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도움을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 인천이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곳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굉장히 인천연구원에서 벤치마킹 이후에 벤치마킹 했던 것 중에 하나는 평가체계 만들었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 평가체계라고 하는 게 연구원에 이제 있는 연구자들이나 또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이 평가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연구 과제를 어떻게 그 틀 안에서 바라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다른 기관에 갔을 때 이 인천발전연구원에서 그 평가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나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좀 경험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굉장히 어떤 좋은 그 모델이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뭐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사실 원장님께서는 그 모든 역사들을 다 알고 계실 거고 또 제가 오기 전에 인천연구원의 조직도를 보면서 직원들 명단이라든가 이름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아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었는데요. 아마 이제 이 연구원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연구자들 또 직원들께서는 그런 히스토리, 그런 역사를 가진 연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특히 그 역사의 어떤 후반부 지금으로부터 가까운 뭐 근 10년 안에 역사를 경험하신 분들께서는 인천연구원의 그런 역사를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뭐 사실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인천연구원이 이제 인천연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천이라고 하는 지역의 아이덴티티로 사는 연구기관이 그 인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인천 사람들이 오로지 이 사람들이 이 지역 내에서 여기서 이 지역을 고민하는 그런 기관이다. 사실 그렇게 이제 해석하고 또 뭐 그런 그 지역의 연구원에서 그런 아이덴티티를 전제로 해서 이제 그 연구원을 이제 지금 운영하고 뭐 이런 기관도 뭐 대놓고 얘기를 하진 않지만 그런 기관도 사실 상당히 있죠. 근데 인천연구원은 뭐 이름이 이제 바뀌면서도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하고긴 했지만 초기부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꽤 한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꽤 정도가 아니고요.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인천은 어떤 도시고 인천은 어떠해야 되고 어떤 역사성이 있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거기에 또 매몰되면서 부정적으로 이제 지역의 어떤 배타적인 모습이며 연구 결과도 그렇고 연구 결과를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런 매몰된 지역성이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뭐 인적 구성이나 아니면 그런 연구원의 어떤 분위기를 위해서도 그래도 꽤 이제 노력을 해온 거로 보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또 그 과제이기도 해요. 그런 면은 우리 최 교수님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꼭 연구원 문제 과제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역에 관한 여러 가지 대안들 또 여러 한계들을 우리가 얘기하면서도 옳게 그런 방향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또 저희 연구원에 대한 여러 그 문제 과제를 말씀하시면서도 많이 노력을 하신 분이었죠. 제가 인천연구원 생겼을 때 가장 기뻤던 것은 아까 이숙진 박사도 얘기했지만 인천은 물론이고 한국 나가서 세계적으로도 굴지의 싱크탱크로 인천이라는 곳이 그런 잠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반이 섰다고 해서 기뻐한 것이거든요. 인천이 이제 냉전 시대에 아주 위축됐어요. 냉전이 되면서 서해안 항구들이 다 폐항 수준에 몰려요. 한중 수교되고 한소 수교되고 한배 수교되고 하면서 인천의 위상이 갑자기 높아졌거든요. 거의 왕년 수준으로 이렇게 높아졌죠. 그죠? 그러면서 인천 내에서는 말하자면 일종한 토박이 주인이 향토주의 같은 게 생겼어요. 갑자기 커지니까 이 커진 지분들을 우리가 인천 출신, 좁은 의미의 인천 출신, 그것을 막았어요, 사실은. 인천 출신들만이 뭘 해야 된다는 이런 향토주의를 그거를 막는데 조금 공헌을 했죠. 또 여기가 한때 이렇게 향토주의가 날치게 된 거는 하도 외지 사람들이 와서 날치니까 토박이들이 완전히 기죽어갖고 그 사람들이 설쳤던 때가 또 있었어요. 그 이승만 시대, 박정희 시대. 만약에 인천연구원의 인재들을, 우수한 두뇌들을 인천 출신들로만 한다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그렇게 여러 곳에서 이 연구원을 잘 만들면은 우수한 인재들이 다 모여들어요. 그러면 그게 인천의 재산이 되는 거죠. 그죠? 저는 그래서 주인 손님 논쟁이잖아요. 주인과 손님. 정리한 그거예요. 주인은 먼저 온 손님이다. 혹은 저도 토백이지만, 토백이라고 하지만 제 증조부가 의주에서 오셨거든. 그러니까 토백이라는 사람들 따지고 보면 다 이주인 손님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온 손님이, 주인의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환대죠. 그래서 제가 최 교수만 얘기를 해가지고 나도 잠깐 얘기를 하는데 아니 처음 했는데 아까 여기 내려오면서 우리 조경도 박사 저기 계시지만 그거 초기 멤버잖아요. 원조잖아요. 원조. 거의 창립이죠. 창립 멤버잖아요. 진짜 근데 대단해. 그래서 내가 인천 사람 다 됐네 그랬더니 아직까지 인천 사람 안 됐다는데, 안 받아준다는데. 그러게 제가 인천 정무부 시장을 95년에 처음 왔는데 시의회에 가서 내가 괜히 말해갖고 시의회 가서 인사를 하는데 당신은 경기도 사람이 왜 여기 정무부 시장을 왔냐는 거예요. 인천 정무부 시장인데 왜 당신이 왔냐는 거예요. 그게 첫 질문입니다. 야, 그래서 인천이 이게 뭐 항구도시 맞나 이거 개방도시 맞나 이게.
그런 생각도 사실 들었어요. 이렇게 선견 지명을 가지고 계신 선지자가 계셨으면은 안 그랬을 텐데 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아직까지도 아마 그런 구석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폐쇄주의나 쇄국주의를 택했을 때 발전했습니까? 예? 이 개방으로 가면서 세계로 가면서 발전한 거 아닙니까? 예, 인천은 더군다나 결정적이에요. 그 연구원 과제 요번에 이렇게 보내주신 걸 이렇게 받아보니까 뭐 대단한 과제들이 많더라고요. 지구와 관련된 과제들이 꽤 있더라고요. 스티븐 호킹인가 빌 게이츠인가 하는 분들이 세계 지구를 위협하는 뭐 3가지 뭐 그런 거 얘기한 거 있잖아요. 공통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지구 온난화, 이거 지구를 위협하는 가장 위협적인 요소잖아요. 그리고 팬데믹, 얼마나 선견지명이 있어요. 그거는 인천발전연구원도 지금 2030 과제에 그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지역연구원이 아니에요, 이게. 예? 이제는 아무리 지방정부가 뭐 출연한 연구기관이지만 연구 과제만은 국제화된 거죠. 이제 세계화된 거예요.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맨날 지역 연구만 하고 앉았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역이 곧 국가가 됐는데 이제는 지금 최 교수 말씀하신 대로 인천이라는 이 메가시티가 이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려면은 과제도 개방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이숙진 박사 같은 분도 초창기에 벌써 여성학을 연구하러 오셨고 그 이후에 연구원들이 이렇게 늘어난 게 자꾸 이제 그 연구 분야가 넓어지면서 그렇게 된 거죠. 분야도 넓어지고 또 그 같은 분야에서도 또 여러 세분화되기도 하고 또 깊어지기도 하고 해서 당시에 저 근무할 때 부산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주로 관심을 갖고 질문을 했었던 것이 제가 인천연구원 마지막 즈음에 여성발전센터라고 하는 것이 내부에 연구원 내부에 이제 조그맣게 만들어져서 다른 연구 분야와 협업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시도하던 중이었는데 그때 이제 부산에서 올라와서 그 질문을 한 거는 예를 들면 부산연구원 안에 여성 연구자가 있는 게 좋은지 아니면 별도로 여성 연구원을 만드는 게 좋은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고민을 그때 얘기를 했는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보니까 지금 이제 여러 다른 연구 분야가 조금 세분화된 다양한 분야들이 별도의 독립된 하나의 기관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현재 인천에서의 어떤 연구기관들의 상황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인천 여성가족재단이라든가 하는 데서 연구를 수행하고 또는 인천 뭐 사회서비스원 같은 데에서도 또 뭐 돌봄과 복지 관련된 연구 기능을 또 하기도 하고 뭐 양 기관 다 전부 연구와 사업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유형이었는데 우리 이제 인천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본 걸로는 연구에 거의 집중하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연구의 가장 어떤 하나의 그 대안적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생각이 됐는데요. 지금은 사실 로컬과 글로벌의 경계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컬에서의 그러니까 지역 연구라고 하는 것이 공간적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성이 갖고 있는 그 세계성이라든가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접근성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뭐 너무나 분명하게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증명되는 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내주신 그 자료들 속에서 특히 이제 2021년에 주된 연구의 그 방향에 어쩜 이렇게 그 명명을 잘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3N Challenges라고 해가지고 그 명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뉴 아젠다 그 다음에 뭐 또 하나는 뭐죠 네트 그린이 되고 또 하나는 뭐 넥스트
노말 이렇게 해서 팬데믹의 문제, 그다음 기후 환경의 문제, 그리고 결국 미래 연구의 문제를 2021년에 또는 2030까지의 이게 가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 연구 포스트로 삼고 계신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연구들을 설정을 하시면서 세부 과제들을 잘 만들어 내시는 게 이제 결국 우리 연구원들의 몫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이제 연구 방향을 잘 잡아 가시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뭐 지역 단위의 연구가 아니라 여타의 이제 여러 다른 지자체들에서도 그런 사례들을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것들이 총합이 되면 또 다른 하나의 뭐 국책연구원도 여기를 벤치마킹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연구원 초기부터 해서 또 최근의 연구원의 모습까지 그리고 인천 연구원으로서 그 인천이라고 하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연구원이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또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이 연구기관으로서의 그 위상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게 맞는지 이런 말씀도 이제 좀 전까지 나눴었죠. 인천연구원이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기관으로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 1차적으로 우리 구성원들의 노력이 가장 이제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그 우리들의 그 여러 건강한 뜻들이 전체 이 기관 운영에도 이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역동적으로 이 기관이 이제 움직여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연구원에 좀 오래 있었고 초기부터 그리고 또 뭐 지금도 아주 활발히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고참 우리 조영두 박사님 얘기를 시작으로 해서 연구원이 우리 좀 나아갈 방향이랄까 이런 모습을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방금 소개받은 조경두입니다. 사실은 아까 최원식 교수님도 그렇고 이철규 원장님께서 해주셨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일도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이숙진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저희 초창기에 사실은 9명밖에는 안 됐지만 부서가 4개였습니다. 근데 그 부서 중에 도시사회연구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천에서는 그런 도시 사회적인 측면에 대한 게 다른 도시 계획 내지는 뭐 도시 환경 이런 문제하고 거의 비견될 만큼의 중요성을 이미 갖고 계셨던 것 같고 복지 쪽에 노대명 박사님 또 여성 노동 쪽에 이숙진 박사님 이렇게 같이 오셔서 중요하지만 저기 소외되어 있는 분야들의 정책 지원에 방점을 많이 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철규 원장님께서는 굉장히 좀 남다른 게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 기억이 맞다면 내무부의 관료 출신 중에 아마 중간관리자에게 지급되던 자가용 기사를 제일 먼저 포기하고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는 시스템을 만드셨었고 저희 연구원에 오셔서도 아마 본인이 직접 관용차를 몰고 다니시기도 했고 제가 강원도에 원장님 모시고 시도연구원 협의회 갈 때 불과 30 초반이었는데 그때 원장님하고 운전을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괴롭혀. 예, 그래서 그런데 저는 그게 굉장히 소탈하고 그렇게 큰 전환에 내지는 변화에 익숙하셨고 솔직하셨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뭔가 굉장히 기후변화라든가 좋은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야 되는 과정에 화두처럼 얘기하고 있는 소위 공정한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규모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새로운 어떤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최근에 국책연구기관에서 구성원들 간의 고소고발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양해하고 하나의 방향성에 대해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보다는 자기 주장 내지는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솔직한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상당 부분 더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마 지방연구원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조만간에 현실이 될 수 있으니 그런 문제들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인력이 있다 하더라도 견뎌내기 굉장히 어렵고 오히려 좀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치명적인 요인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원장님 또 그리고 최 교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원장님께 조언을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이제 그 이후에 저희가 계속 연구원을 지키고 생활하게 될 여기 계신 많은 구성원들에게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이철규 선배 원장님께서는 뭐 거의 그 원장 전문가 수준이 있잖아요. 아까 저희 연구원 3대 4대 원장하셨고 경기연구원 가서 원장하셨고 또 이후에 대학에서도 연구소 소장하셨죠. 네, 그러니까, 대학 원장도 했어. 예, 대학 원장도 하시고 원장고 원장도 하시고 그러니 이제 원장 그러니까 연구기관의 원장에서는 뭐 거의 달인의 수준이십니다. 인천연구원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보고 네. 저 지금 정의도 박사님이 지금 질문 드린 겁니다. 아유, 그 인천연구원만의 문제겠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계층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뭐 세대 간의 갈등, 그 뭐 다 안고 있는데 뭐 인천연구원만 독자적으로 독야청청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한 계단 업그레이드가 되기 전까지는 해결하기가 힘든 너무 어마어마한 과제인 것 같아요. 조금씩 양보할 줄도 알고 타협할 줄도 알고 또 이게 욕심도 좀 자제할 줄도 알고 뭐 이런 사회 분위기가 되어야 이게 해결이 되지. 내 이익만 따지고 내 진영만 따지고 뭐 그런 상태에서 이거 해결되겠습니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너무나 그 다양성과 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존중, 그것을 하다 보니 각 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주고 좀 인정해야 하는가 하는 것과 일정한 지점에서 좀 충돌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수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정 정도 좀 정리되어져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정리되어져 가는 그 부분들 속에서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만을 표현하거나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한테 그 닥쳐올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정말 압축적으로 그 속도가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이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이 융합과 통섭의 관점을 갖게 되면 그런 갈등의 문제들을 조금은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어느 집단이든 그 집단 안에서 서로 간에 좀 많은 얘기들을 통해서 그런 문제의식을 좀 키워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사실 그 어떤 기관의 리더 한 사람에게만 맡겨져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각각의 개개인들한테만 또 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인천연구원의 여러 그 지나온 역사들이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막연한 어떤 믿음, 막연한 신뢰일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또 계속 일해 오셨던 많은 분들이 뭔가 그런 힘을 좀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원장님이 잘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시면서 이렇게 실없는 얘기를 하게도 만들어 주시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그런 걸 하나씩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계속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대체로 제 경험에 의하면은 내부에서 이렇게 다툼이 나고 이럴 때는 내부가 안 좋을 때 그 조직이 잘 나갈 때는 그 내부 파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 소통이 돼서 뭔가 해결책을 찾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제가 밖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긴 해도 인천연구원도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공정한 원칙 위에서 일을 처리해 나가면은 이게 폭발적으로 터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이 원장의 책임이 크다고. 앞으로 이 원장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문제는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나도 너무 냉소적이라니까 조금 순화시켜서 한마디만 좀. 다 어렵잖아요. 다 어렵고 자기 앞가림이 다 바쁘고 다 힘든데 제일 중요한 건 리더십인 것 같아요. 리더가 희생적인 모습을 보이고 자기보다는 조직, 어떤 이익보다는 공공심 뭐 이런 쪽에 매진하는 모습을 조직원들한테, 구성원들한테 보여주면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결국은 사람으로 돌아가는 건데 하나의 조직을 구성할 때 어떤 사람이 그 조직을 맡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의 그 모습이 달라지지 않을까. 조직의 그 대표를 뽑는 절차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투명하게 하고 공정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면 결국 그 조직 전체가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이용식 원장님을 참 좋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떤 특정인을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원장을 이제 시장이 뽑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 그리고 또 이사회에서 뽑는다 그래가지고 또 이사들을 자기 진영 사람들만 가지고 이사 구성하고 그러면 또 무슨 소용이 있어. 정말 누가 보더라도 아 그래 저런 시스템으로 뽑아야 돼. 그래 저 사람을 뽑아야 돼. 뭐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좀 우리가 좀 환골탈태하는 사고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수는 혼자 받네. 아니 박수 칠 얘기를 해봐 그러면 박수 받지. 박미연 팀장님 마이크 좀 저기 줘보세요. 준비 전혀 안 하고 아까 말 시킬지도 모르신다고 그러셔서 들어갈지도 모르겠다 이랬는데 이 마이크를 주시니까 제가 오늘 그 이철규 원장님은 저를 뽑아주시고 제가 입사했을 때는 홍철 원장님이 계셨거든요. 이숙진 박사님이랑 같이 들어왔는데 기획실에서 지금 제가 갈수록 떨리는데요. 20년을 넘게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연구원이 아까 이숙진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시정을 선도하기도 하지만 뒷받침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앞으로 2030년, 40년 미래를 볼 때 연구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좀 부족했던 면이 뭐다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아주 좋은 의견을 뭐, 누가 얘기해야 돼? 근데 두 분이 얘기하셔야 되겠는데. 세종이 해야지. 지금 저 질문에 대한 말씀을 각자 한 말씀씩 하시는 걸로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발전을 띄웠잖아요. 지금 인천연구원으로.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인천발전연구원과 인천연구원이 무엇이 달라져야 되는가. 발전을 붙였을 때는 출범할 때는 발전을 붙일만 했어요. 왜냐하면 탈냉전 시대에 맞춰서 일정한 발전이 요구되는 때였기 때문에 발전이 붙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언제 띄었습니까? 3년쯤 됐습니다. 지금. 이게 더 복잡해진 건 촛불 이후 그동안 안 드러났던 게 다 드러나서 이런 면도 있거든요. 갈등이. 그런 점에서 지금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그 어떤 임계점에 와 있기 때문에 더 그런데 이 발전론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그 담론이 그것이 무엇이 될지는 원장님과 여러 지금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 계신 연구원들께서 잘 토의해서 이렇게 제시해 주시면은 인천이 외형적으로는 발전했어도 사실 속은
비었잖아요. 지금 정말 인천에 담론이 필요한 때다. 그건 인천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아마 한국을 해결할 거고 한국을 해결하는 길도 여기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파이팅을 기원합니다. 박수 받았네. 우리 이 박사도 받을 거야. 아닙니다. 저는 아니고요. 박수 받는 말씀. 그럼 제가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고 우리 저기 이철규 원장님께서 마지막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외부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외부적인 환경이 있고 또 인천 안에 이 내부적인 환경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천연구원,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 기관으로서의 앞으로의 방향성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지방정부 하에서는 훨씬 더 그 통섭적인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그 재원과 그리고 그 인력을 투자를 해서 굉장히 세분화된 여러 가지 다양한 조직과 기관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아마 만들어질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각각의 기관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 그 연결을 해서 그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이에요. 적어도 인천이라면 또 인천이 이제까지 해온 여러 가지의 그 선도적인 내지는 좀 더 앞서가는 그런 어떤 연구 모델 또는 정책 모델 또 시정과의 어떤 협업 모델 이런 것들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그 여타의 다른 분야에서의 연구들하고의 이 협업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조직적인 차원에서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구자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그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게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기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기관이 조금 더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중심의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저는 인천연구원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발전을 넘어선 각 파트에서 각 주제에서의 메인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각각 다 자기 연구하기에 바빠서 서로 그 교차성을 갖고 있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에 나가기 굉장히 어렵고 그거를 시정에 반영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연구는 각각 다 개별화된 연구들로만 채워져 있고요. 그 개별화된 연구들이 각각 개별화된 정책 제안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다른 곳에서 일을 할 때도 이런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각 영역 간, 각 주제 간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그 협업은 특정한 관점을 항상적으로 기본적으로 견지해야지만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연구원에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도전하시는 세 개의 그 중요한 카테고리 하에서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연구를 하시고 정책 제안을 하시고 했을 때 그게 훨씬 더 그 함의하는 바가 그리고 인천 시민들한테 주는 영향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좀 기관 차원에서 뭔가 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가는 그런 인천연구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희망,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박수를 감사합니다. 아까 최 교수 박수보다 좀 큰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작았습니다.
저도 뭐 두 분 말씀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뭐 더 이상 할 말이 많지 않은데, 예, 인천연구원이 뭐 인천에서 내노라 하는 이 두뇌 집단이잖아요. 인하대학, 인천대학 있습니다만은 또 이 연구를 오롯이 하는 곳으로서는 인천연구원만한 데가 없고, 여러분들은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난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조언을 받아서 연구원을 발전시킬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창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연구해서 노력해서 인천의 모범이 되는 조직으로 키워나갈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사족으로 붙인다면은 인천연구원은 좀 할 말을 하는 연구원이 됐으면 좋겠다.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좀 대드는 연구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인천시로부터 지금 받는 연구비가 아마 이 연구원을 살려나가는 데 있어서 아마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80%를 예, 예산 전체 한 80%를 지원받고 있는 걸로 네.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돈 주는 사람한테 뭐 굽신거릴 수밖에 없죠. 굽신거릴. 또 뭐 보이진 않지만 또 인사권도 많이 좌지우지할 수도 있을 테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두뇌 집단인데 할 말 해야죠. 시가 하는 일이 다 반드시 옳은 일만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좀 많겠습니까? 더군다나 요새는 이제 시정이라는 것이 국정하고 이제 덩달아 따라가다 보니까 진영 논리, 정치 논리에 의해서 많이 움직여지고, 그런 상태에서 연구원마저도 그렇게 흔들리면은 이 지역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만이라도 중심을 지켜야지. 네, 그런 의미에서 시에서 뭐 요구할 때 이것을 여기 안에서 뭐 무조건 대들라는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이건 옳지 않다 싶으면은 옳은 방향으로 방향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안내하고 그래야 여러분들의 임무가 끝나는 게 아닌가. 그냥 허랜다고 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 연구원 시작된 25주년이 되는 날에 훌륭한 이런 우리 선배 여러분들, 또 동료 같이 경험했던 그런 연구자를 모시고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더 그렇습니다. 25년 전에 이제 연구원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3명, 연구원이 3명이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를 두고, 원로 연구원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이미 제가 90년이니까 제가 38, 39살이었겠네요. 직급으로는 이제 두 번째였고, 그 연구 경험도 이제 많았고, 또 여기 이 지역 출신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조건들이 이제 그런 출발을 이제 저한테 할 수 있게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게 저한테는 아주 늘 이제 부담이었습니다. 그리해서 제가 원로로서, 이를테면 원로라고 했을 때는 여러 뭐 기득권이랄까요, 이런 세속적인 의미에서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가능하면 내세우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제 비교적 노력을 해왔다고 이제 봤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25년이 지났고, 나름대로는 뭐 여러 자부심들 있었고, 그리고 제가 원장 이제 취임하면서 드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존중받고 인정받자, 그런 연구기관이 됐으면 좋겠다. 시민들로부터 존중받고, 그리고 전문가들로부터, 우리가 같은 일을 하는 전문가들로부터 인정받는 연구원이 되고, 우리는 늘 그런 자부심 속에서 대접받으면서 자부심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역동적으로 우리 스스로 건강하고 또 활기 있게 그렇게 해나가면
조직도 건강해지고 또 우리가 하는 일도 높은 그런 성과를 보일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는 그 기관으로 될 수 있도록 제가 크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려 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년 지나고 또 제 연구원은 25주년을 맞이했는데요. 그게 다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면에서 여전히 그런 우리가 그런 과제를 안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일부는 아주 아픈 얘기이기도 했습니다만 그 말씀들 우리 잘 새겨 듣고 또 그런 얘기들 말씀해 주신 여러 그 좋은 말씀들이 우리 구성원들 내에 전체 전부 다 이렇게 아주 예쁜 모습으로 우리의 공유가 돼서 우리 연구원이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 그런 시간이 오늘 그 시간이 됐었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이 세 분, 여러분들한테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게스트 여러분과 청중 패널 여러분, 사회를 맡으신 원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연구원 25년사 백서 발간이 필요 없을 만큼 인천연구원의 사반세기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인천연구원 개원 25주년 기념식과 토크 콘서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참신하고 실용적인 연구 성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